이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의 진주일장이고요. 이제 오늘은 문명과 수학에서 그리스와 아랍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실 거예요. 일단 목차를 살펴보자면 일단 문명과 수학에 그리스 수학이 원론으로 나오고 아랍 수학은 당연히 문명의 용광로로 나와요. 이렇게 다 말한 다음에 결론을 말하면 아마 끝날 거고 이 부분만 제 파트일 거예요. 그럼 그리스 수학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이건 그냥 그리스 국기고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원론의 구성 이런 식으로 책은 써 있는데 원론의 구성부터 알아보자면 여기 보면 뭐 공리, 정의, 정리, 명제, 보조정리, 따름정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 뜻을 다 적어놓고 그것에 대한 뭐 예시 그런 걸 다 적어놓죠. 실제로 원론에는 정의 131개와 공리 5개, 공준 5개에만 근거를 두고 465개의 명제가 있다고 합니다. 원론이 아마 총 12권인가 13권일 텐데 그중 몇 권이 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원론의 공리 5개를 알아봅시다. 자, 공리 5개는 첫 번째로 모든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제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걸 써야 뭐 기하학이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유한한 직선이 있으면 자, 그걸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임의의 점에서 반지름을 가질 그러니까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아무 원이나 그릴 수 있다. 당연한 거지. 그리고 또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다 90도잖아요. 또 평행선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이게 실제로 현재 학문에서는 물론 유클리드 기하학을 반론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인데 평행선은 결국에 무한히 가면 만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한히 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무한히 가다 보면 언젠가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무한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분의 1은 0이니까 이걸 이용한 거죠. 또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작도해 봅시다. 이런 정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해서 일단 두 점을 찍겠습니다. A랑 B라고 하죠. 이 두 점 A랑 B에서 뭘 할 거냐? 일단 컴퍼스로 A와 B의 일단 자로 공리 1에 의해서 A, B를 이어줍니다. 바이 좀 줄일게요. 자, 공리 1에 의해서.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A, B를 반지름으로 하는 A 중심 원을 그릴 수 있죠. 바이 공리 3. 공리 3. 이쪽도 B에 대해서 중심인 A, B가 반지름인 원을 그리면 얘도 공리 3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의 교점은 여기 교점의 점을 C라고 하면 또 AC와 BC를 공리 1에서 이을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죠. ABC가 정삼각형이니까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실제로 작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고 60도 작도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라미드의 높이. 이 높이는 아마 피타고라스의 선생이었을 누가 말했을까? 탈레스가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효과는 딱히 없는데 일단 그냥 알아보기만 하자면 이렇게 어느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는데 해가 위에서 이렇게 막 그림자를 만들잖아요. 그 각도를 이용한 건데 이제 해가 이 막대기에 대해서 딱 어느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45도면 여기가 45도면 이렇게 쭉 가는 지점에 여기가 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가 여기로 내리쬐는 이 각도도 45도죠. 그러면 이 높이랑 얘랑 똑같겠죠. 왜? 45도, 90도 직각 이등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길이가 같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해가 어느 시간대에 45도를 여기에서 이룰 때 그때 이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를 잰 건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 태양이 뭐 여기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돼 있어도 짧긴 하지만 피라미드 속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리고 또한 해가 너무 낮게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없고 해가 45도보다 좀 더 낮은 여기가 뭐 30도 이런 식이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이 벽돌에 대해서 이 벽돌이 몇 개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닮음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각도를 이용하는 이 각도를 이 막대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럼 이 막대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결국 이 길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건 수업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다뤄봅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직각삼각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직각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일단 A와 B가 이렇게 있고 또 그걸 4개씩 겹쳤어요. 그럼 이거의 넓이가 2분의 AB, 얘도 2분의 AB, 얘도 2분의 AB, 얘도 2분의 AB겠죠. 자, 근데 여기 빨간색 이 2분의 AB 4개와 C제곱을 더하면 A 더하기 B짜리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노란색 정사각형 C제곱 더하기 2분의 AB 곱하기 4, 즉 2AB죠. 그렇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는 C제곱 더하기 2AB네요. 2AB를 날려버릴 수가 있죠. 2AB를 날려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증명된다. 이 증명 방법은 바이 피타고라스죠. 유클리드의 증명도 있는데 유클리드의 증명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피타고라스의 증명을 다뤄봤고요. 바스카라 같은 경우에도 엄청 간편하게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걸 이어붙여서 했지만 하여튼 피타고라스가 증명은 제일 최초로 한 걸로 알려졌고 그걸 이용한 것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구고연의 정리 이런 거 말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부르죠. 자, 또 도형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도형수,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 육각수. 이건 평면 도형수고요. 입체 도형수는 따로 있어요. 입체 도형수는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도 나오는데 3원체수라고 1, 4 그러니까 이런 3원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하여튼 평면 도형수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기에선 수열을 알 수가 있어. 1이죠 더하기 2죠 더하기 3이죠 더하기 4죠 더하기 5죠. 뭐다? 개차수열입니다. 개차수열. 2, 3, 4, 5, 6 이게 등차니까요. 자, 또 사각수를 보시면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5, 7, 9, 1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개차수열이다. 1, 5, 12, 22, 35, 51 얘는 다 개차수열일 거예요. 보시면 4, 7 그리고 또 얘는 10 잠깐만요. 2, 3, 4, 5 1인 등차수열 3, 5, 7, 9 2인 등차수열 4, 7, 10, 13, 16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 9, 13, 17, 21 이런 식으로 하면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 나옵니다. 입체 도형수 같은 경우엔 1, 3 그러니까 3, 6, 10 즉 평면 도형수가 공차인 거예요. 입도수의 공차라기보다는 그냥 차라고 할게요. 평도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이 부분에선 아니군요. 일단 피타고라스 순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 조합형으로 넘어갈게요. 피타고라스 순정리를 보면 이제 매우 복잡합니다. 1, 9분의 8, 81분의 64 이게 뭔가 싶죠.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걸 나타내는 현의 길이의 비예요.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1, 9분의 8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거의 이 도레미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9분의 8, 81분의 64 얘네가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열이다. 근데 여기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게 신기하죠. 1과 9분의 8 사이에는 곱하기 9분의 8이고요. 요 1과 이제 3분의 2 사이에는 곱하기 3분의 2 이게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1과 3분의 2 사이에는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1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곱하기 2분의 1 즉 얘도 여기로 가면 곱하기 2분의 1 하면 9분의 4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이렇게 갔으면 또 이게 여기로 와가지고 반으로 줄어들고 반으로 줄어들고 그럼 이게 여기 또 붙고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기겠죠. 자, 산술기하 총합 평균하면 이제 그리스 수학은 끝날 거예요. 아랍 수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실 거예요. 산술기하 총합 평균 봐보시면 2분의 A 더하기 B, A 더하기 B분의 2AB 루트 AB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수학자 갈란트의 방법이에요. 일단 A, B 여기가 A랑 여기가 B일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건 너무 자명해요. 뭐냐? 여기 반지름이 2분의 A 더하기 B거든요. 원론의 공리 3에 의해서
어떤 점 O에 대해서 이 반원, 즉 원의 반쪽짜리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원에서 반쪽을 떼먹으면 되니까 그 원 공리 3에 의해 그려진 원의 반지름이 2분의 a 더하기 b였으니까 얘도 2분의 a 더하기 b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술평균 2분의 a 더하기 b가 여기다. x라고 하면 5x다. 기하평균이 더 쉽습니다. 기하평균 사형정리 여러 번 쓰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얘의 제곱은요. 사형정리의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사형정리가 사실 뭐냐면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여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여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리고 중간 이 수선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이게 사형정리죠. 하나 더 있죠. 소라고 있는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게 이렇게 생겨서 소정리죠. 하여튼 그게 루트 AB다. 사형정리에 의해서 by 사형. 또 조합평균을 한번 봐보자면 조합평균을 위해선 또 사형정리를 여러 번 쓰면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물론 사형정리를 쓰면 되는 건 당연히 알맞은 사실이고요. 사형정리를 그냥 씁시다. 얘의 제곱은요 직각삼각형 OXA에서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조합평균 즉 XK라고 합시다. OX 곱하기 XK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XK가 루트 AB의 제곱 AK의 제곱이죠. AB입니다. 그러면 XK는 당연히 a 더하기 b분의 2AB여야겠죠. 사형 이것도 사형을 쓰면 됩니다. 사형 정리를 쓰면 조합평균도 나온다. by 사형.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아랍 수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변천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변천. 일단 처음으로 가면 브라미 숫자라는 게 있는데 어디에서 많이 보신 기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자. 이건 현대에도 쓰는 기호는 아니지만 4를 현상화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요즘 시대에서 봤을 때 일본의 옌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본의 옌에서 이 짝대기를 하나만 빼면 똑같습니다. 생선을 보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건 5, 6, 특히 7이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리고 8, 9 그리고 이땐 0. 이 줄이 0입니다. 0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인도 숫자를 봐봅시다. 인도 숫자에는 드디어 한자와 같이 안 생긴 이런 자기만의 독창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1, 2, 3까지는 현재 체계와 굉장히 비슷해요. 4를 보면 4가 좀 신기하게 감마같이 생겼어요. 5는 좀 어디에서 많이 본 마이크로미터 쓸 때 쓰는 이거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죠. 자 그리고 이게 6, 7, 8, 9 드디어 0이 생겼습니다. 0도 생기고 9 비슷하고 6, 8 빼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 서아라비아 숫자를 보시면 1 지금이랑 똑같고 2, 3 거의 비슷하죠. 4 뒤집으면 현대랑 똑같고요. 5도 뒤집으면 현대랑 똑같아요. 6, 7, 8, 9 똑같지만 여긴 뭐가 빠졌다? 0이 없다. 자 그리고 또 11세기 서유럽 이 수들을 누가 데려왔나요? 이 수들은 누가 어떻게 데려왔나? 삼반서라는 책으로 피보나치가 소개했죠. 피보나치가 서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피보나치 덕분에 이게 넘어왔는데 11세기에 피보나치가 살아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살아있었으니까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11세기 서유럽을 보게 되시면 1, 2, 3 1, 2가 꼬꾸라져 있고요. 3도 살짝 꼬꾸라져 있고 4는 그냥 완전 못 빠질 지경. 5가 4이고요. 6이 7이고요. 7은 체크고요. 8이 8이고 9가 9입니다. 여기도 0이 없어요. 다시 15세기로 훨씬 넘어가면 이때면 피보나치는 있었을 거예요. 넘어간 뒤인데 1, 2, 3 똑같고요. 4 대신에 L이 있고 5 대신에 5가 있고요. 4가 있는 것처럼 생겼긴 하지만 5라고 볼 수도 있죠.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4가 L인 것 빼고는 5, 6, 7, 8, 9, 0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요. 16세기 서유럽을 가면 현재 우리가 쓰는 그런 모든 숫자가 거의 돼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0 똑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 1, 2, 3, 4, 5, 6, 7, 8, 9, 0 이게 쓰이고 이제 태초 숫자였던 브라미 숫자 1, 2, 3, 4, 5, 6, 7, 8, 9 이런 건 현재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인도나 뭐 브라미 여길 가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알콰리즘이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왔고요. 실제로 스펠링은 아마 알콰리즘이었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대수학의 아버지인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알키타브 알무크 타자르피 하샤브 다시 말해볼게요. 대표 저서로 알키타브 알무크 타자르피 히사브 알자브르 왈무 카발라라는 책이 있어. 무언과 상쇄해서란 뜻인데 이 알자브르라는 단어가 현재 대수학의 영어인 알지브라의 그런 어원이에요. 대수학.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 때문에 대수학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학의 아버지가 된 거고 이 사람을 보면 인도의 아라비아 숫자와 계산법을 무슬림에 소개하였고요. 태양달 주요 행성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도표구와는 물론 시간 예측 방법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날짜나 지금 현재 시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원뿔 곡선, 2차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원뿔 곡선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모래시계 모양. 근데 원기둥 두 개가 그냥 꼬꾸라져서 붙어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때 타원 원 포물선 쌍곡선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보시게 되시면 타원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 두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 점이죠. 그리고 보통 뭐 연결을 하기도 하죠. 이게 공리대에서 연결을 할 수 있죠. 바이 공리 1이고요. 자, 그러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무줄을 답니다. 고무줄을 어떻게 다니면 일단 여기는 당연히 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이로 그러니까 못을 박았다고 쳤을 때 고무줄 이 정도 길이가 있으면 얘를 여기다 옮겨요.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리면 타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이 두 개의 점은 초점입니다.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타원이 나오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원뿔에서 타원을 만들어낸 방법은 원은 그냥 원뿔의 밑이 원이잖아요. 근데 원이 올라오다가 이제 살짝 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초점도 잘 잡아보면 아마 이 자전축 내외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원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포물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함수 공을 던졌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영수가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포물선이 나온다. 이것이 포물선입니다. 그리고 쌍곡선은요 그냥 포물선 두 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비슷하게 평면상의 두 정점에서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된다고 대신일 것 같진 않고요. 하여튼 네, 타원처럼 어떤 두 정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뿔 곡선이나 2차 곡선의 식도 대충 책에 쓰여 있었는데 그거는 고3 기하 파트에 나오고요. 딱히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대수 기하에 이제 아랍에서 만들었죠. x제곱 더하기 5x가 얼마인지를 x제곱 더하기 5x를 줬군요. x제곱 더하기 5x는 39일 때 x가 무엇인가 이걸 묻는 문제인데 여기를 어떻게 푸냐 5x가 아니라 10x 같은데요. 네, 10x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은 여기 있고 그걸 4개로 나눠요. 10x를 2분의 5x로 2분의 5x 4개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셨지. 자, 그 다음에 왠지 정사각형에서 내기퉁이를 잘라 먹었잖아. 내기퉁이를 잘라 먹은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내기퉁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내기퉁이를 여기다가 붙인다는 거야. 근데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이 4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일단 x죠. 기본적으로 x제곱인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긴 또 2분의 5예요. 그러면 여기도 2분의 5겠고요. 그럼 여기 결국에 넓이가 4분의 25예요. 근데 이게 4개 있으니까 25가 추가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가 39인데 그때 한 변의 길이는 x 더하기 5다. 39 더하기 25, 즉 64죠. x 더하기 5의 제곱이 64다. 그러면 x 더하기 5는 8이다. x는 3이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몰랐다는 건 x는 마이너스 13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수기하학을 풀다 보면 해가 하나씩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길이에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8은 있거든요. 이게 8이거든요. 근데 이게 뒷 A에서 이렇게 가서 8이다. 벡터로 가면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땐 그런 관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기하학 살짝 오차는 있지만 또 하나의 글은 건져낼 수 있는 그때 그 당시에 그래도 최첨단 방법이었다. 넘어가서 오마르 하이암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르 하이암도 아랍의 본업은 수학자가 아니라 본업은 시인인데 수학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뭘 하였는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대충 만들어놨어요.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오마르 하얌이 쓰신 시 중에 뭐 이런 시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빵 반덩어리와 거처할 집이 없는 자는 누군가의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의 세계.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뭘 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의 3차 방정식을 푼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타르탈리아라고 한 명이 있어요. 타르탈리아는 원래 눈이 멀어서 이름이 타르탈리아고요.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수학을 잘할 기회가 없었어요. 잘을 했지만 그렇게 대중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때 유명한 도박사가 한 명 나타나요. 카르다노라는 우리 책 중에도 카르다노가 들려주는 확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확률을 연구한 이유는 도박사기 때문이에요. 카르다노는 뭐라 했는가? 타르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단 네가 나한테 방법을 주면 네 이름 그대로 기대해서 내가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겠다. 그래서 당연히 타르탈리아는 이 사람 이미 거의 전세계 최고 도박사인데 당연히 줬죠. 그 영업 비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르다노는 뭘 하냐? 자기 책을 냅니다. 뭔 내용이냐? 타르탈리아가 알려준 그 내용 그대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르탈리아와 이제 카르다노가 그 옛날에 수학 배틀이라고 수학 대결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수학 대결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카르다노가 이겼고 그리고 또 카르다노의 제자 중에 요즘 차 브랜드 이름으로 쓰이는 페라리가 있습니다. 제자예요, 제자. 실제 그 페라리 회사 만든 사람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페라리와 타르탈리아랑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 페라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페라리는 결국 나중에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청출 런함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고 이제 카르다노도 뭐 타르탈리아가 선생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카르다노도 좀 도박사여서 타르탈리아 걸 그대로 뺏겨와서 그대로 써서 조금 발전시켜서 엄청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마르 하이암이랑 이 사람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요? 3차 방정식 기여를 한 사람이 이 오마르 하이암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했습니다.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고요. 공리 오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오마르 하이암이 실제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선 이게 틀렸어요. 자, 여기 구가 있습니다. 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뭘 할 거냐? 지구가 있습니다. 나에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는 위선이 있고요. 경선이 있어요. 경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생겼죠. 왜냐? 위선의 수직이거든요. 수직인 모든 어떤 한 선분의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모든 직선은 평행해요.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AP면 만약에 CD가 그리고 또 EF가 AB의 수직이잖아요. CD랑 EF는 뭐 막곡지각은 아니고 억각 동위각 관계로 돼가지고 평행이 돼요. CD랑 EF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위선에 대해서 경선들이 이제 당연히 수직이니까 다 평행할 거 아니에요. 경선들은 모두 평행하거든요. 경선들은 모두 평행하는데 경선들은 모두 어디에서 만납니까? 북극과 남극에서 만나죠. 이렇게 만났는데 결국엔 얘들이 평행해요. 근데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고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공리 5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클리드의 원래 공리 5랑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죠. 이거 말고도 현대 수학으로 봤을 때는 비유클리드적인 기하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반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마르 하이암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로바첵스키. 수학자 시리즈에도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말하는 사람으로 나올 텐데 이 사람이 일단 평면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허나 이걸 좀 구겨가지고 구로 만들었어요. 구긴 게 아니겠죠.
구했다가 내가 정확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반지름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이건 평면적으로 내가 그렸으니까 그런데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건 180도를 넘어 보이잖아요. 왜냐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180도인데 180도에 뭐가 추가됐는데 그래도 삼각형이네. 어떡하죠? 180도를 넘습니다. 자, 또 180보다 적은 게 더 있어요. 이제 그것도 로바첵스키가 말했을 건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이게 유클리디안이고요. 얘가 스피리컬, 즉 구적 기하, 얘가 하이퍼볼릭이라는 건데 하이퍼볼릭에서 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휜 종이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어요.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비유클리드 기하 하이퍼볼릭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딱 봐도 180도를 넘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180도인데 이 부분은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180도보다 작은 하이퍼볼릭, 180도를 넘는 스피어릭. 실제 요즘 시대에서는 하이퍼볼릭, 스피어릭 둘 다 비유클리드 기하할 때 쓰지만 옛날에 지배했던 유클리드 기하 이렇게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 수학과 아랍 수학을 가르쳐드린 최원준이고요. 결론은 다양한 수학자들, 과거의 다양한 수학자들의 노력으로 현대 수학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현대 수학, 리만가설도 있고 요즘 밀레니엄 7대 난자 PNP 불안정성 원리인가요? 그 괴델의 불안정성 이론인가? 증명할 수 없는 명제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제적인 것이 살짝 논리적인 논리 수학이 좀 발달했어요. 현대 수학, 또 미적분이나 허수 같은 것이 발달을 했다. 그래가지고 수학의 발전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수학자들에게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며 이 책을 마칩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문명과 수학, 그리스와 아랍 수학 가르쳐드린 최현준이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